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는 해주셨으니까 그 생략을 하고요. 일단은 오늘 강의 수강하시는 대상 하시는 분들이 일단 비전에 전혀 모른다. 그리고 거의 기초라고 라고 판단하고 제가 오늘 그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드린 강의들은 거의 개발자 레벨이라기보다 그 비전을 처음 도입하는 단계, 그리고 그냥 카메라나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렌즈 기본적인 것들, 조명 기술 같은 거, 그리고 카메라 종류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그 정도를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12시, 한 2시간 정도에서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장수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아요. 한 100몇 장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레퍼런스로서 약간 보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여기 있는 자료들은 카탈로그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짜집어서도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디 웹에서도 이제 제가 가져온 것도 있고, 하지만 그 기초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제가 대학 강의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 있는 자료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집어넣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적인 거는 여기서 조금밖에 안 넣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수식은 별도로 나중에 심도 있게 보시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소개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전 약간 강의할 때 대화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직접적으로 드린 경우도 있고요. 원래 끝날 때 시험을 보는데 오늘 시험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지금 다 비전 쪽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직접? 그러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비전 개발 아니면 장비제요? 아, 너무 소극적이신데 이게 얼굴을 좀 더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수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경직되는 자세라면은 이게 안 들려요, 귀에. 일단 오늘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머신 비전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들거나 다른 제조 장비 이렇게 겪으면서 머신 비전이라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되십니다. 보통 머신 비전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긴 해요. 국내에서는 머신 비전이라는 학과나 이런 전공이 별도로 거의 없어요. 한 군데 있었다고 들었긴 했지만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영상 처리, 어떤 여러 가지 그렇게 약간 확장된 그 정도 수준에서 나와 있는데, 해외에서는 머신 비전이라는 분야가 아예 별도로 있어요. 일단 정의대를 하자면 머신 비전을 전공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어가 일단 기본으로 다 하고요. 기본 기구 정도로도 어느 정도 꿰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상 처리 그런 거 정도에도 전부 다 정통하고 계십니다. 왜냐? 머신 비전은 기계와 제어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걸 통틀어서 잘 알아야 기구들을 만들 수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있는 대로 이제 제조 분야에서 컴퓨터 비전을 공학 분야의 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생산 프로세스나 운영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좌표값을 얻어서 추출해 갖고 거기서 이제 로봇과 제어하는 통하는 그런 대부분을 머신 비전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냐에 따라 정의가 좀 틀린데, 일단 장단점은 보시는 것처럼 단점은 항상 비싸다고, 장점은 일단 비접촉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 기능 추가 변경이 용이하다,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눈으로 보면 작업자들이 사람은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기계는 일단 반복적으로 똑같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계속 품질 유지가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같은 간단하게 정의를 내드린 거고, 지금은 여기 이제 픽셀, 여러분들이 영상을 겪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픽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일단 픽셀은 영상 데이터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비전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죄송합니다. 일단 픽셀 하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옛날에 플레이보이 누드 그 잡지 모델이었는데 레나라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영상에 대하면 이분이 대표적인 사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예제를 들어서 보겠지만 풀 이미지는 나중에 웹에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일단 픽셀이라는 거는 영상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는 여기 픽셀, 여기 한 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니터 보시면 나 해상도 맵 볼래 여러 가지 보시잖아요.
그 단위의 픽셀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비트입니다. 8비트, 10비트, 12비트.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학도들이 보통 하는 게 8비트면 우리가 몇 가지 기술을 얘기할 수 있느냐. 2의 8승, 10비트면 2의 10승.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검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8비트 영상으로 검사를 하세요. 왜냐면은 모니터도 8비트고 검사 데이터도 8비트면 영상 처리도 쉽고 계산도 편해요. 그런데 이제 의료 영상이라든가 좀 더 정밀하게 좀 봐야 됐다. 그러면은 10비트, 12비트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자, 여기서 8비트를 보면 제가 256이라고 했잖아요. 0에서 256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색부터 검은색까지 그 단계를 얼마나 나누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10비트 영상하면 2의 10승이잖아요. 1024인데 그 중간에 얼마나 나눠주면 더 훨씬 많아요. 1024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8비트하고 1010비트 쪽하고 보는 게 분명히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10비트, 12비트 영상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에서 대부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더 말씀드린 건 있지만 여기 다이내믹 레인지도 여러 가지 다 포함되긴 하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생략을 할게요. 자, 좌표계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그냥 저희가 수학,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좌표계는 보통 XY 1사분면에서 4사분면 나오는 그런 좌표로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비전에서는 왼쪽 가초, 레프트 탑, 여기가 0,0이고요. 여기서부터 우측으로 640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V제곱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세로축, 가로축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물론 마이너스인데 그 영상은 없는 거죠. 일단 영상 데이터는 좌표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상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해상도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해상도 픽셀 계산을 하잖아요. 보통 JPEG 있는 그런 압축 이미지를 계산하면 계산은 안 맞아요. 저희 머신 비전, 산업용 제조 장비에 있는 비전들은 거의 다 로 데이터로 검사를 합니다. 로 데이터 아니면 무손실 압축하지 않은 무손실 데이터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할 때 이물 검사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검사하는데 손실을 압축하게 되면 아니면 데이터를 아까 JPEG처럼 하면은 이물이 한두 픽셀이 소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장비에서는 항상 로 데이터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상도가 640/480이라고 하면은 그냥 640에 480을 곱해버리면 되고요. 그럼 용량이 나옵니다. 어차피 비트 단위 하면은 우리 1바이트가 8비트잖아요. 그러면 요 계산할 때 요 단위가 계산되는 것 뿐이지 보통 640에 480 곱하기 하면은 우리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비 선정을 하실 때 뭐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일단 앞서서 생각날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카메라 선정이라든가 프레임 그랩을 선정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컴퓨터 이런 걸 선정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안 하시겠지만 점점 직급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어떤 장비와 어떤 컴포넌트들을 써서 개발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지 해상도가 초당 몇 프레임이다. 초당 몇 프레임인 건 그 프레임 단위는 아시죠? 네, 일단 모르시나요? 그럼 뒤에서 넘어가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프레임은 영상 한 장을 한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1초에 15프레임 찍는다. 물론 1초에 15장 찍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장 찍는 데가 640에 480이다. 640에 480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용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초당 15장 찍는다면 이 해상도에 곱하기 15를 하시면 되죠. 그 용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모션 제어라든가 여러 가지 제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량이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량을 다 계산하셔서 만약에 내 이 한 PC에서 데이터 버스, PCI 버스라든가 익스프레스 버스 대역이 밴드위스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컴퓨터는 선정했는데 분명히 내가 모션에서 제어하고 연산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버벅임이 생기고 데이터가 로스가 생기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정하실 때 그런 대역폭이라든가 이 계산상에 문제 없는지 항상 염두를 하고 개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산상은 말 그대로 이론뿐일 뿐 실제 다 내가 계산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 돌리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실제 항상 데모로 테스트는 하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일단 그거 얘기 말씀드리려고 이거 간단하게 한번 또 얘기 드린 거고요. 일단 컬러 이미지 영상은 아까 이게 그 640, 480 한 거는 흑백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컬러일 때는 곱하기 3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컬러 영상 할 때는 RGB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에서 삼원색 그 용량 데이터를 보통 계산을 합니다. 요거는 그냥 아까 같이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아무튼 강의하면서 이게 녹음을 한다고 하니까 말을 이거 콕 집어서 얘기를 할까 이거 참 긴장이 되긴 해요. 사실 대학 강단에서 할 때 아예 편하게 할 거예요. 네, 일단 이거 아까까지는 그냥 비전 이제 영상 처리 이론이나 이런 건 다 뺀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해상도하고 아까가 밴드위스 간단하게 그냥 제가 주석 그냥 뭐 다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렌즈 학개론하고 간단한 렌즈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렌즈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가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렌즈, 여기가 보통 이렇게 일반 렌즈라고 구분 짓고요. 그리고 텔레센트릭,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물체를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센서 측을 기준으로 할 거냐, 대상체를 할 거냐 그 차이인데 보통 일반 그냥 CCTV 렌즈나 아니면 텔레센트릭 렌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거는 고민하면 지금은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고요. 뭐 광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쉬운 게 일반 렌즈 요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일반 렌즈를 보시면 저희가 위에서 수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 시야각은 이렇게 눈에서 직진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하나 뻗쳐서 확산한다고 해야 되나요? 확산성으로 가기 때문에 물체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측면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를 보면 가운데에 있는 건 진짜 원만 보이는데 측면에 있는 본 거면 여기 측면도 나오고 센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계산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 계산하고 싶은데 여기는 무게중심을 센터점을 여기 하면 여기가 십자가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면 측면하고 여기 하니까 원이 좀 커지게 되죠. 무게중심이 틀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만 보겠다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잡혀가다 보면 분명히 어떤 오차가 생기겠죠. 그럴 때는 텔레센트릭을 해서 여기 전부 다 평면으로 나올 수 있게 수직축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런 렌즈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그걸 그 제품 검사에 따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왜 이유가 이제 가격대하고도 이제 물론 맞물리긴 하는데요. 일반 렌즈는 이렇게 가격이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텔레센트릭은 이 많은 영역을 대해서 이렇게 수직축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구경이 커져야 되거든요. 내가 보고자 하는 영역만큼 이만큼 렌즈가 커져요. DSLR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커지면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사하실 때 이렇게 해도 이걸 보관을 하면서 하실 건지, 근데 내가 검사도 이렇게 꼭 진짜 측정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하셔서 렌즈나 이런 것들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뭐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내가 해야 되는지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럼 모양은 좀 틀려요? 일반 렌즈랑 생긴 게? 틀립니다. 산업용에서는 모양이 좀 틀립니다. CCTV는 줌인 아웃이 이렇게 돌을 수 있는 렌즈가 보통 있고요. 텔레센트릭이라면 거의 경통, 원통처럼 이렇게 대포처럼 생겼습니다. 보통 텔레센트릭은 뭐 이렇게 줌인처럼 되는 것도 약간 뭐 어떤 모델별로 좀 있긴 한데 대다수가 그냥 원통으로 딱 배율이 고정 배율로 되어 있고 그 내가 FOB나 이 배율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매끄러운 표면에 그냥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CTV는 말 그대로 줌인 아웃하고 아이리스 조절할 수 있고 그런 정도가 보통 CCTV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은 제가 그림 뒤에 보일 텐데 이게 보통 CCTV 렌즈고요. 보통 텔레센트릭 렌즈가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접사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에 있는 배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접사링을 좀 쓰는 거고요. 뭐 이것도 렌즈긴 하지만 전부 다 이제 줌인 아웃, 뭐 장축으로 이렇게 길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요것도 이제 좀 아까 같이 텔레센트릭이면 대포알 같은 게 있습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 대신 구경이 넓은 만큼 밝은 빛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럼 넓은 그 영역을 확보를 할 수 있죠. 텔레센트릭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업무상 산업에서 사용하는 거죠? 어딘 쪽이요? 텔레센트릭. 예, 산업용에서는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온라인이나 측정기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동축 렌즈가 있는데 이런 렌즈하고 이런 렌즈 차이가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방법적인 거에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이쪽 렌즈는 많이 어두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 카메라하고 이 렌즈를 쓰게 되면 많이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외부 조명으로 보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의 반면에 여기는 측면에 조명을 스팟 조명이라는 걸 끼워서 여기서 조명을 바로 직사광선으로 볼 수 있게 그런 조명을 같이 낄 수가 있습니다. 요건 맨 마지막에 조명 같이 보실 때 이걸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보통 온라인 센터 잡는 거라든가 그런 수치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제 밝은 렌즈와 이제 흐려진 관계, 이거를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뒤에 있는 강의 내용들은 간단하게 막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걸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평소에 이거 산업용이나 사진이나 이 광학은 뭐 산업용이나 소비자용이나 다 똑같아요. 원리는 100%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DSLR이나 수동 카메라 찍으실 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F값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캐논이나 니콘 렌즈 보실 때도 F값이 얼마나 되느냐, 밝은 렌즈냐 이런 게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 F값이 구경이 클수록 숫자가 작습니다. 좀 약간 반대일 수도 있는데 조리개 값이 많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밝은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같은 셔터 스피드, 내가 찰칵이라는 셔터 스피드라는 건 이거 보통 들을 수가 있는데 찰칵, 찰칵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게 얼마나 내가 빛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속도에 이게 구멍이 조리개가 많이 열려 있으면 그만큼 빛을 많이 받겠죠. 점점점 내려가게 되면 구멍이 작아지니까 빛을 적게 받겠죠.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다 빛을 많이 받는 위주로 가면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F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심도라는 게 달라집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다 심도라는 관계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일단 뭐 수식은 뭐 이런 척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식은 계산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 F값이 이제 작아지면 조리개가 구경이 많이 열려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다와 F값이 커지게 되면 조리개가 작아지니까 빛 받는 양이 적다. 그렇게만 일단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리개하고 이제 초점거리, 심도 관계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현장에서 카메라를 달았을 때 내가 심도와 조리개 밝기, 이 상관관계를 맞추기가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맞춰야 되는데 막상 검사를 하자니까 어둡고, 막상 맞추려니까 위아래 이제 대상체가 이제 두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5mm 차이가 난다, 3mm 차이가 난다. 근데 위에도 초점이 맞아야 되고 아래도 초점이 맞아야 되고 그런 관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물론 렌즈 스펙에 다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현장에서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조리개를 최대한 줄이면 요 심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초점 영역이라고 하죠. 여기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점이 다 맞게 됩니다. 근데 조리개를 개방을 하게 되면 초점 영역이 되게 작아집니다. 보통 여자친구분들 계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드입니다. 왜냐하면 아웃포커스라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뒤에 뽀샷이 나오고 얼굴만 나옵니다. 뽀샷 뒤에 배경이 다 날아가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조리개 조임과 열림의 개방의 차이가 초점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조이고 넓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영역을 다 맞춰야 된다고 조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조이니까 어두워지죠. 그럼 어두워지면 여러분들은 대책을 이걸 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네, 과장님은 제외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조명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디카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데서 잘 찍히는 그 렌즈가 밝은 렌즈라고 좋은 렌즈라고도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어두운 데서 프레쉬, 우리가 그냥 스트로보라고 얘기하고 터트리잖아요. 그걸 찍게 되면 그 어두운 거를 저희가 보상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으로 셔터를 찍으면서 조리개도 이렇게 심도도 초점을 맞추려면 광량이 굉장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를 다 맞춰서
조명을 정말 밝게 스트로보로 쓸 거냐 아니면 맨열 매출해서 광량을 조명을 LED를 많이 박아서 그런 걸 보장을 많이 받을 거냐 그런 상관관계를 다 갖춰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기본적으로 현장 가기 전에 사무실 내부에서 다 세팅이 된다고 하면요 현장에서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잘못 맞춰지면 현장 가서 무조건 고생합니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CCTV 렌즈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그림 제가 했었어요. 일반적인 렌즈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1.6, 2.8 이렇게 써 있는 게 F값.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는 초점. 왔다 갔다 하면 초점이 흐려졌다 맞다 하는데 CCTV 렌즈라 하면 보통 무한대 렌즈가 항상 있어요. 무한대는 뭐냐? 내가 여기서 무한대를 맞추면 여기서부터 뒤에는 다 초점이 맞아요. 이게 제일 많이 적용되는 건 여러분들 CCTV. 회사나 다 어디 건물에 다 CCTV가 다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보완해서 일정 기간 뒤에는 다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무한대 초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정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고 이 초점 거리가 무한대 돼 있으면 내가 초점, 심도에 상관없이 다 맞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도면도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이제 여기 필터 같은 걸 쓰게 돼요. 렌즈나 비전할 때 어떤 뭐 NIR 필터 쓴다라든가 여러 가지 필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필터를 달아야 되니까 여기 필터 스레드라는 걸 여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몇 미리 달아야 된다 스펙들이 다 있거든요. 직경과 그런 것들을 나중에 더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스크류를 해서 내가 맞춘 조명, 초점이라든가 어디 아이리스 이런 것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저도 막 인터넷에서 한번 잘 설명되어 있는 거 그냥 짜맞췄어요. 점점점 늘어지면 어떤 초점 관계가 있다라든가 이런 걸 그냥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셔터를 어느 정도 맞춰야 모션 블러 같은 게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 거를 제가 나눈 거고요. 감도 ISO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도 지금 산업용에서는 개인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개인값이 높아지면 그냥 자글자글 끄습니다. 보통 이물 검사나 깔끔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ISO를 여기서는 말하는 ISO지만 저희가 하는 개인값을 0으로 두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리고 어두우면은 그냥 조명으로 밝기를 보상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으면 개인값을 최소한 이 정도 레벨 거는 올려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특별한 예시를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전하면서 뭐 이건 영상 처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샤프니스가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온라인 한다든가 어떤 엣지를 잡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는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게 렌즈가 가성비가 있어요. 렌즈가 1메가용 렌즈, 뭐 1메가 밑에 일반 CCTV 렌즈가 1메가 미만의 렌즈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5메가용 렌즈, 10메가용 렌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렌즈가 나온 거는 렌즈 가공이나 이 분해능이 스펙서를 보시면 어느 정도의 그 몇 미크론까지의 정밀도를 보여줄 수 있다, 분해능이 있다라는 게 나와요. 라인 페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로 써 있습니다, 스펙에. 왜냐하면 나는 카메라는 정말 좋은 걸 썼는데 렌즈가 레졸루션, 그 라인 페어란 이런 그 분해능이 안 나오면 아무리 오메가 써서 분명히 해상도는 좋은데 확대를 해보면 내가 봐야 될 걸 보고 뿌얘집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걸 뿌얘짐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오메가용 렌즈의 해상도만큼 렌즈의 분해능을 똑같이 따라가려면 렌즈도 오메가급 렌즈를 사용하셔야 내가 보고 싶은 데를 정확히 확대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렌즈하고 그 카메라 그 해상도가 안 맞춰지게 되면 검사할 때 엇박이 나는 거예요. 가성비를 약간 따지시겠지만 카메라는 오메가 렌즈를 썼는데 카메라는 오메가 썼는데 렌즈는 2메가급 썼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왜냐하면 확대를 해보면 알거든요. 내가 정밀 측정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1메가 쓰면 다 확대해보고 계산해보면 다 뭉개지기 때문에 영상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선정하시고 할 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샤프니스라는 거 그걸 한 게 왜냐하면 렌즈하고 이게 안 맞으면 선회도 이렇게 날카롭게도 안 나오고 뭉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회도는 나중에 영상 처리로도 보장은 되겠지만 렌즈하고 이 관계가 안 맞으면 이게 또렷하다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꼭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간에
그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노멀한 그 이후부터는 노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메가 렌즈라는 거. 예. 렌즈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어. 모르는 사람인데. 아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죠? 그냥 선행각도 렌즈랑 오메각도 렌즈 이 정도 렌즈가 네. 어떤 차이가 나요? 렌즈가 저도 이제 그 렌즈를 가공하고 그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공에 따라 틀려요. 저희가 이 가공이 이제 굴절률 반사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렌즈 보면 라인 페어가 이 픽셀 하나 단위에 이 선이 몇 개나 보일 수 있다 그런 결정한 스펙이 있어요. 분해닝이 안 하면 이게 산란이 일어나거든요. 산란이 일어나면 내가 보고 싶은 분이 넓게 산란되느냐 좁게 산란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못 봐요. 굴절률이라는 게 결정이 돼요. 고가의 렌즈일수록 이 분해능이 렌즈가 정밀하게 굴절률이 생성이 됩니다. 그게 안 맞으면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렌즈 스펙이 아까 같이 굴절률하고 전부 다 렌즈는 우리가 렌즈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반사해서 산란되잖아요. 그게 안 맞으면 전부 다 뿌얘지거나 그 아까 같이 이게 내가 보고 싶은 그 정밀도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렌즈가 매수가 보통 이제 좋은 렌즈는 매수를 많이 넣잖아요. 아니. 예, 그게 이제 매수가 많아서 오메가 렌즈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렌즈 자체로도 이제 비구면하고 여러 가지 DSLR 쪽에 쓸 때 그게 적용되는 거고요. 저희 산업용에서는 그게 단렌즈 씁니다. 단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안 들어가고요. 물론 요 안에 들어가긴 해요. 보정하고.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아까 같이 메가수에 맞춰서 저희가 렌즈들이 다 가공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보시면 뒤가 탁 납니다. 10메가의 오렌지에다가 5메가 쓰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분해능이 매칭이 안 되면 내가 이걸 선정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1메가 쓰는데 5메가 용량 렌즈 쓰면 일단 분명히 성능상으로는 좋아요. 근데 오버스펙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감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렌즈는 일단 비싸면 사실 비싸면 비싼 만큼 값어치는 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컨트라스트. 비전 검사할 때 컨트라스트, 대비와 샤프니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비가 저희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차이가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하고 엣지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영상 처리하거나 뭐 장비나 제어할 때 딱 보실 거예요.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어도 제어하시는 분들이 내가 커그넥스나 뭐 옴론이라든가 뭐 일반 알려있는 많은 센서들을 딱 적용하려고 하는데 조명하고 대비가 이렇게 안 맞으면 딱 보면 아, 나 이렇게 잘 쓸래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외곽 부분과 내가 실제 보고자 하는 거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최대한 맞추는 게 그 설계하시는 분들의 최적의 그 뭐냐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맞아지면 뒤에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화내십니다. 야, 기구는 이렇게 맞춰놓고 프로그램으로 다 해결하라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난 죽었다 깨도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프로그램에서 해결을 하겠지만 최대한 기구하고 광학 쪽에서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걸 소프트웨어나 영상 처리에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프로그램 맞추려고 하면 진짜 끝이 없습니다. 그럼 아마 맨날 가서 라인에서 붙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랑 같이 팔려나간다. 포장돼서. 항상 그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일단 대비가 항상 좋은 게 좋다라는 거 일단 그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카탈로그 볼 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 FOB하고 WD, DOF 이런 용어를 있을 때 아셔야 될 거예요. 서로 이제 업자, 그 이제 판매자라든가 이렇게 상담하거나 얘기할 때 최소한 용어는 서로 맞춰야 아, 이 사람들이 좀 아는구나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죠. 전혀 용어도 서로 맞춰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FOB가 뭔지 WD, DOF가 뭔지 이것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약자는 여기 썼어요. Field of View, WD는 Working Distance, DOF는 Depth of Field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보시면 카메라와 렌즈가 옆에 있죠. 그러면 워킹은 대상체에서의 렌즈 앞에 간 거리가 W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FOB는 렌즈에서 볼 수 있는 영역, 그걸 FO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DOF는 얼마나 제가 아까 그 초점거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초점거리의 심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Y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나중에 MOD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최소 초점거리. 렌즈 앞에서 아무리 내가 가까이 맞추고 싶다고 해서도 맞출 수 없는 게 있죠. 매크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최소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정할 때 나 장비 맨 앞에 오브젝트에서 렌즈 앞단까지의 대상체를 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최소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 거리의 렌즈 스펙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나 무조건 요 스펙이 맞아. 해보니까 FOV 맞고 W도 계산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렌즈가 MOD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다 맞춰서 봐야 돼요. 그리고 선정하실 때 비전 스페이스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죠. 장비 설계하시는 분이 특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항상 잊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렌즈하고 카메라 공간하고 요까지는 확인하셨는데 WD는 한 거였는데 조명이 요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WD가 내가 원하는 게 딱 앞에 있어. 근데 렌즈를 여기 조명을 껴야 되는데 이 WD 사이에 너무 붙여놓으니까 조명을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것도 감안한 공간하고 렌즈 선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메라 대부분 어쨌든 커넥터 단자가 다 들어가죠. 그것도 감안해서 주변 공간도 다 감안한 설계를 하시고 그 설계도 다 견적을 내시거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나중에 요까지만 딱 내고 딱 막상 다 선정하고 나서 항상 납기가 길어서 한 3, 4주 뒤에 오죠. 딱 오고 나니까 설계 다 끝나고 나니까 뒤에 야 커넥터가 안 돼. 선이 들어오니까 스트레이트 안 되고 꺾어야 돼. 앵글로 해야 돼. 난리 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하시거나 설계 구상을 하실 때 이걸 맞춰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아까는 이제 기본 용어는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 플랜지백하고 백포커스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거의 뭐 공식처럼 하는 건데 라인 스캔이 아닌 이상 거의 계산할 일은 사실 거의 없긴 해요. 렌즈가 F 마운트다. 보통 F 마운트가 니콘 마운트라고 공식처럼 돼 있어요. 니콘이 원래 처음에 고안한 거니까. 니콘 마운트라고 하면 F 마운트인데 여기 플랜지백이 46.5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C 마운트면 17.5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센서에서 요 렌즈 그 앞에 여기 그 볼 스크류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 거리 플랜지백이라고 합니다. 요게 안 맞으면 초점이 무조건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끼었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게 보통 C 마운트 카메라를 많이 쓰는데 간혹 이제 CS 카메라가 나와요. 그럼 여기 C하고 CS하고는 5mm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CS 마운트 카메라를 갖다가 C 마운트 렌즈를 끼면 당연히 5mm 부족하니까 죽어도 안 맞겠죠. 그래서 5mm 접사링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항상 누락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초점 안 맞으면 뭔가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경우도 있다. 안에 렌즈가 좀 불량이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접사링이나 이 플랜지백이 안 맞아서 뿌옇다, 초점이 안 맞다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걸 염두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그냥 나중에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C 마운트랑 CS 마운트랑 구별해서 어떤 거가 틀려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C 마운트 쓰고 어떤 사람은 CS 마운트 쓰고. 사실 지금은 산업용에서는 C 마운트를 가장 많이 쓰고요. 공식처럼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비전 입문하는 게 저도 십몇 년 하면서 해보지만 CS는 거의 방법용 자동차용 있죠. 감시용 카메라가 다 CS 마운트입니다. 우리 CCTV들 있죠. 산업 옛날에 지금은 그게 없어요. 요만한 요새는 S 마운트라고 해서 조그만한 렌즈 구경 있어요. 그거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CS 마운트를 많이 썼어요. 보안용. 근데 요새 CS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 차이가 나요? 그게 지금 플랜지백의 네. 길이가 길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길 차이밖에 없는 예, 길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커스가 더 잘 맞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때 규격이 그렇게 CS냐 C가 나온 것 뿐이고 5mm 차이가 아까 맞춰 CS하고 C는 호환이 돼서 5mm 차이가 나면 맞춰주게 하면 됩니다. 물론 렌즈는 C 마운트 렌즈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CS 렌즈를 끼워버리면 안 맞잖아요. 그 규격에 맞으면 플랜지백만 맞추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규격만 맞으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대신 CS는 거의 보기 힘드실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거 참고하시라고 그냥 수치 같은 거 제가 이것저것 넣고요. 자, 이제 접사링하고 익스텐션 튜브라고 얘기하고 리어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사링하고 이제 리어 컨버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CCD하고 렌즈 앞에 그냥 간격을 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격 벌리는 건데 간격 벌리면 이제 확대를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워킹도 달라져요. 아까 WD 렌즈 앞에서 대상체까지의 거리가 달라지는데
확대는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리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리어 컴퓨터 씁니다. 분명히 이제 그 물리적인 길이는 좀 달라지겠지만 워킹은 유지가 됩니다. 확대는 그대로 하고 내가 아까 처음에 세팅했던 워킹은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리어 컨버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렌즈 어쩔 때 보면은 사용에 맞춰서 가성비가 안 나오거나 하면은 여기 접사링 껴서 배율을 조정하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공식처럼 렌즈 CCTV 렌즈에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접사링 세트에 어떤 표 차트가 있습니다. 몇 미리, 1mm 끼면 어느 정도 워킹과 어느 정도 FOP가 된다, 몇 배가 된다 이런 게 차트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뒷부분에 좀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또 다시 설명드리고요. 일단 광학 배율이라는 이런 공식을 있는데 배율, 여러분들이 배율은 그냥 몇 대 몇이죠? 제일 작은 놈하고 작은 거 대비 어떤 대상체에 대비해서 배율이죠? 딱 그거 계산. CCD하고 내가 실제 보는 그 대상체의 FOB, 그 대 몇 배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공식은요, 이 옵티컬 배율 요거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만 알면 다 계산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졸업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기억하시는데 좀 시간 지나시면요. 참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좀 당황합니다. 코사인이 뭐죠? 코사인 30도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냥 계산기 두들기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지금까지 정석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 내가 이런 걸 공부했구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냥 CAD로 그려서 다 나오시더라고요. 요 계산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계산은 그냥 나중에 그냥 두들겨서 그냥 계산하면 되고요. 사실 삼각함수라고 얘기하면 비례식입니다. 여러분들 비례식 하면 또 비례식 계산 못 하시는 분 또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냥 카다로그 뒤에 보셔서 몇 대 몇 이렇게 놓으시면 다 나옵니다. 요거 이제 영문으로 되고 한글로 된 건데 일단 요거는 그냥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 하시면 될 것 같고 단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배율하고 FOB 내가 기준을 할 때는 항상 버티컬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정하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리가 보통 센서가 1대1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4대3이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모니터 하면 어떻게 돼요? 와이드하고 세로는 짧고 그러죠. 근데 내가 해상도를 가로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비전이나 다른 데 보면 어떻게 돼요? 회전도 하죠, 가끔. 여기 길이 맞추면 FOB를 맞추면 회전하면 잘리죠. 근데 짧은 쪽으로 맞추게 되면 회전해도 어떻게 돼요? 안에서 놀죠. 그러니까 항상 버티컬 기준으로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H로 가져가신 다음에 회전한 로테이션 하니까 잘리네? 어떡하지? 바꾸면 되지. 그러면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웃음을 지으면서 바꾸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까 같은 거는 광학 배율이에요. 그 잠깐 하나 설명드리는 게 광학 배율하고 디지털 배율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디카 보면은 캠코더 보시면 광학 배율 몇 배, 디지털 배율 몇 배 나오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광학 배율은 렌즈로서 땡겼거나 이것을 때의 배율이고 디지털 배율은 광학으로 땡긴 다음에 저희 이미지 최대한 한 다음에 우리 확대하는 거 누르죠. 확대하면 점점 확대하죠. 그거 확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면 배율은 내가 모니터 그 실제 영상 보는데 화면에 보이는 배율은 더 커 보이잖아요. 그 배율 대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학 현미경 같은 거 뭐 1000배, 뭐 900배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모니터 배율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서 화면하고, 그러니까 센서 사선하고 화면 사선 이거 맞추는 거니까 요건 배율을 크게 둘 필요는 없지만 일단 몇 대 몇 비율 정도 차만 계산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놓은 거는 계속 아까부터 반복되는 거긴 한데 그냥 초점거리만 계산할 때 요 렌즈고 여기가 센서고 여기가 대상체 요 비례식 계산할 때 요 수식 써라 참고 레퍼런스로 사용하시라고 계속 넣었습니다. 갖고 여기 이제 예제로 WD가 200인데 높이가 몇이고 내가 카메라 사용하는 센서 사이즈가 몇이다라고 하면 요거 내가 몇 미리 F값이 몇 미리는 렌즈를 써야 된다라고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대략 이 정도 써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 예측치는 나오거든요. 요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야각은 아까 여태까지는 비례식으로 해서 거리로만 계산한 거죠. 요거는 앵글로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수치가 앵글이 가장 확실해요. 왜냐하면 MOD가 있지만 앵글 값 하면은 점점 길어지면 앵글이면 퍼지는 요게 나오죠. 이 앵글 값은 설계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길이 몇 미리 앵글 각도하면 길이가 얼마나 보인다라는 게 명확히 나오죠. 설계하시는 분들이 딱 앵글 각도 렌즈 여기 딱 구경해서 앵글 각 해갖고 거리해서 하면은 FOV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헤드 설계하시는 분이 즐겨 쓰시는 분들이. 일단 요거는 아까 같이 여기 이것도 삼각함수인데요. 이 세타 값 아크 탄젠트라고 여기서 쓰는데 요 계산식만 쓰시면 이 세타 값이 나옵니다. 뭐 역치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앵글 값일 때 어느 정도 내가 렌즈를 써야 된다라든가 내가 선정된 렌즈가 앵글 값이 이건데 FOV가 몇이다 이거 계산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수식만 대입만 하시면 되니까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이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F값이 시료값이라고 NA값이라고 얘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굳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에 따라 영상의 값이 다 달라지는데 이게 수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갈 겁니다. 이게 아까 NA 값인데 동공무리의 각 여러 가지 피사 측정하고 영상 측정하고 원추 이런 측정하는 수인데요. 빛에 얼마나 통과량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NA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밝은 렌즈냐 그 기준으로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 제가 좀 넣었어요. 사실 심도는 요 DOF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 시료값에 광학 배율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일은 거의 없어요. 렌즈를 설계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심도가 어디까지 허용치고 어디까지다 이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접사링을 실제 계산할 때 얼마나 그 차트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제가 하나 카피해 놨는데 접사링의 계산 값을 할 수 있는 수식이에요. 그러면 실제 제가 만약에 25mm 렌즈를 썼다. 여기 지금 예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리텍스 렌즈가 가장 노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12mm 렌즈 썼는데 접사링은 2mm 끼겠다. 그러면 실제 몇 mm 볼 수 있느냐 이 계산할 때의 값입니다. 배율이 몇 배고 그 계산을 위해서 제가 수식을 넣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몇 mm 렌즈에 몇 배다 접사링 몇 mm 꼈을 때 계산하는 거 이거 보시면 계산이 어느 정도 예측치가 나올 겁니다. 모리텍스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 99%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제가 검증은 다 한번 해봤는데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렌즈하고 검사하면서 가장 유식 있게 보는 게 디스토션이에요. 왜곡도를 보게 되는데 어떤 싸구려 렌즈든 좋은 렌즈든 여러분들 보실 때 센터 부분은 항상 좋습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가운데 부분은 항상 좋게 마련이에요. 이 렌즈가 정말 좋으냐 안 좋으냐 결정하는 거는 중심선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얼마나 일관성을 이 해상도나 이런 해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디스토션 그것도 있고 외곽이 얼마나 왜곡도가 생기느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거를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 차트로 보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왜곡 없이 쓰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꼭 이 렌즈 써야 되는데 왜곡 때문에 좀 불필요하다 그러면 초창기에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보정을 하고 연산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디스토션은 어떤 비율이 있는데 실제 아무리 수치를 봐도 수치는 렌즈 회사마다 약간 그 차트가 틀리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실제 대상체에 내가 찍고자 하는 걸 테스트해서 검증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빠른가요? 적당한 속도겠죠? 예. 예전에 제가 여기 수업 강의하면서 할 때 아까 삼각함수 말씀드렸죠? 저 진짜 삼각함수밖에 말 안 했어요. 다 고개 이렇게 숙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는 숙이시는 분은 안 계셔서 그래도 훌륭하신 직원들인 것 같습니다. 평택은. 네, 뭐 이미지 서클, 쉐이딩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사실 이제 용어는 좀 거창하게 돼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센서가 이 렌즈가 3분의 2인치까지 커버하는 센서라고 하면 당연히
원이잖아요. 원 안에 센서는 요원 딱 들어오니까 당연히 다 보이겠죠. 근데 렌즈가 센서가 이만한데 렌즈는 요거밖에 커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 잘리죠? 이거 고민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성비가 안 나와서 내가 실제 라인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진짜 이렇게라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근데 나 이쪽 필요 없어. 그럼 여기만 쓰면 됩니다. 왜냐면 요거 진짜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안 쓰고 여기만 쓰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꼭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건에 맞게 그거 쓰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맞춰 씁니다. 3분의 2인치 센서를 맞춰서. 자, 제가 아까 뒤에 차트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3분의 2, 이게 모리텍스 지금 그 카달로그에 있던 그런 차트이긴 한데 렌즈 회사마다 다 이런 차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인치, 1.8분의 이렇게 다 있으면 0.1배 몇이다. 앵글 값은 몇이고 와이드, 랭스 다 나오죠. 대각선 다 나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 FOV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조사별 렌즈 회사 카달로그 뒤나 중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MTF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햄텍은 정말 잘할 것 같은데 MTF 차트 렌즈로 해상력 렌즈 선정하시고 계산할 때 잘 하시죠? 이거 정말 렌즈 회사마다 틀려요. 거기 수치 줘도 이거 정말 믿을 수 있어? 서로 싸움박질 합니다. 그래서 그거 검증하고 하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장비에 맨날 위에 붙이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런 거 많이 하십니다. 자, 렌즈학 개론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아주 개략적으로 노멀한 얘기만 했습니다. 이거는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으셔도 그냥 좀 더 궁금하게 하시면 그냥 디카를 공부하시면 DSLR 쪽을 공부하는 카페나 이 동호회들 보시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거기 가시면 설명도 잘 돼 있으시고 많아요. 꼭 오시면 될 것 같고 좀 이제 비전 쪽하고 이제 머신 비전 쪽에서 보려면은 저희가 이제 렌즈 선택할 때는 검사 대상의 물체 크기를 결정을 좀 해야 되고 대상체에서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센서 크기가 뭔지도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표준 렌즈로 쓸 수 있는지 접사링도 사용해야 되는지 텔레센트릭 쓰는 건지 수치 측정을 하려면 제가 아까 왜곡이 없어야 되니까 텔레센트릭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부분에 비전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케이블 커넥터, 주변 공간, 조명 부분들을 다 어우를 수 있는 그 부분들 공간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다 어울러서 렌즈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